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이어 오늘도 같은 남색옷에 또 여자나 손목 보호대를 차고 출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만 재판이 달라졌습니다. 변론이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이 이제는 재판장 측에서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정할 때 일어선다든지 아니면 기립하면서 인사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삼성동 앞에서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동 집은 이제 팔리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는 법정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청객으로 들어가는 게 경쟁률이 심했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마치 판사를 대하듯이 기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 직원들이 볼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정에 대한 모독 아닌가 하는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말리기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법정에서 한 번씩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네. 인민재판 하냐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뒤를 돌아보고 이제 눈길이 마주치면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요 간단치 않은 게 아마 지금부터 한 일주일에 3번, 4번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법원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제 정돈을 하겠으나 과연 법만으로 저게 정리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저거는 이 법정은 단순한 법정이 그야말로 역사의 법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재판장의 지위에 따라서 후세 누가 보다도 공감할 만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특히 뭐 어떤 증인의 증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나오면 증인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왜곡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되고 재판장의 지위에 철저히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좀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박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오히려 더 박 전 대통령을 나쁘게 궁지에 모는 방법이다. 그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첫 재판할 때는 이 재판 방청권을 구하는데 한 7.7대 1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재판이 이제 지리하게 시간이 끌어지고 뭐 법리 논쟁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방청객이 줄어들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이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민재판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친다거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벌떡벌떡 일어난다거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진 찍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보통 재판정에서는 재판관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인이 나가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먼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나가는 뭐 이런 이상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면 물론 이제 그 법정 소란죄나 이런 것들로 다스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아예 재판장이 그러면 방청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청을 아예 비공개로 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한테 힘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면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풍처럼 그렇지만 든든한 버팀목 삼아서 유영하 변호사의 변론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아니 공무원들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구질구질한 소리 하지 마라. 사표 내면 끝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오늘은요. 유진윤 전 장관에 대해서 저격을 하던데요.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그 리포트 그대로 국무회에서 읽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한 전직 장관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인이 하는 걸 보면 법정에서 유리한 유불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시대에 근무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저희가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방청객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이것을 갖다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진용 전 장관의 녹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는 굴욕스럽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건 안 해보지? 그리고 문화부 공무원들, 이건 전 더 심한 거라고 보는데 문화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유영하 변호인인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공무원을 우리도 해봤지만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하고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받고 잘못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데 대한 평입니다. 네. 저는요. 뭐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지만 공무원들은요.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정말 이 사람의 평생을 걸고 하나의 일을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부끄럽지만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잘리지 않으려고 어쨌든 간에 일을 했는데 뒤늦게 뭐 양심선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내 같으면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표를 냈겠다. 정말 이런 말들은요. 정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자리와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뒤늦게라도 좀 사과라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변호인은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진술, 그런 증언이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신빙성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유진영 장관이 그렇게 난 부끄럽지만 그대로 읽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명색의 장관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네. 공격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하고 다르다. 그쪽에 지중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지중이 안 되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또 한 번 저런 상처를 주는 것은 진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본인이야 검찰을 하다가 관두신 분 아닙니까? 검찰하다가 관두면 바로 변호사 자격이라도 나오지만 이 공무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쳐서 평생에 그걸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가 관두면 20년도 근무를 못하게 되면 심지어 그거마저도 없지 않습니까? 연금마저도 없고 나와서 생활인으로서 살기도 매우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오만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저 정권 하에서 힘들고 고통받았던 공무원들한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은 그런 태도라 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걸로 얼마 전에 오늘 공판 중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비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우리는 새벽 1시까지 재판할 체력이 안 된다. 이게 젊어서 끝까지 버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 네.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아니, 재판을 받는데 여성이라는 연약한 여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나이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자꾸 하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번 재판을 진짜 정말 제대로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그 어떤 혐의가 없으면은 뭐하러 지금 재판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이 언제부터 나이 있고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배려해줬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처럼 내가 죄가 없다, 당당하게 내가 재판에 응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꼿꼿하고 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박 전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직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나마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된 게 어떻게 박 전 대통령도 자꾸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변호인 쪽에서도 그냥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믿었던 사람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나는 60대의 연약한 여자. 그렇지만 전 대통령의 예우는 해달라. 일주일에 4번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도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담쇼처럼
구속 만료로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6개월 만료되는 시점이 10월 16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작전, 그다음에 증인이 430명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가자 이거죠. 그래서 10월 16일 날 장시호처럼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저께 노승일 부장 재판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전략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꾸 유영하 이제 변호사가 여성을 강조하고 나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진단서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젊고 강인한 분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4번을 재판을 받고 새벽까지 재판을 받는다면 힘든 건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정말 힘들다. 그런 의사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뭐 횟수를 줄이든지 또 시간을 줄이든지 이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감성에 호소하면서 과거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점을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제가 보는 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보면 붕대도 안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결코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도 그러니까 판사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는 뭐 고령의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4번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뭐 숙명인 것이고.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면은 사실상 문제는 뭔가 하면 재판 준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미 12만 쪽의 증거기를 이미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방어하는 쪽은 그걸 하나하나 방어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 바로 방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주일에 4번은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또 방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뭐 안민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뒤에 석방을 해놓고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근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숨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감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장시호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모순점이 있다라고 신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동계영재센터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KT에 가려는 보고서를 고쳐서 삼성층에 전달했던 그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하는데 이 오전 10시면 이미 10시 59분에 최순실 운전기사에게 문서가 전달이 돼서 최순실 운전기사가 이영선 당시 행정관에게 서류가 준비됐다고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불과 4분 뒤에 이재용 회장이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마감했던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유영하 변호사의 오늘 말에 따르면 로켓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특검은 장시호 씨 말만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 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박 대통령이 관여된 것이 아니고 최순실과 김종 이런 실무자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범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요. 지지자들은 더더욱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장시호 씨의 진술 모순을 앞으로도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